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나수지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자,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잽을 여러 번 맞아서 이 좀 수위가 약한데도 좀 많이 아프다 이제는. 자, 이런 평가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 1.06% 하락해서 가장 낙폭이 컸고요. S&P 500은 0.74%, 나스닥은 0.58%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7.2bp 상승한 4.614까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치솟은 건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에서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적어서 이 입찰 당시의 시장금리보다 국채 발행금리가 1bp 이상 높게 결정이 됐었고, 이것 때문에 전에 국채금리가 밀려 올라갔었는데, 오늘 진행된 44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경매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 낙찰금리는 4.65%로 결정이 됐는데요. 시장금리인 4.637보다 역시 1bp 이상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딜러가 가져간 비율, 이건 17%로 앞선 6개월 입찰 평균치인 15%를 웃돌았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소타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이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경매에서 국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후장에서는 연준의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담긴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느끼는 부담이 커졌고, 또 일부 소매업체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다소 늘었다고 밝혀서요.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날 7% 이상 올랐던 엔비디아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도 0.81% 상승하면서 1,148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애플은 0.16% 올랐는데요. 이로써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는 470억 달러로 2009년 1월 이후에 시가총액 격차가 가장 적게 나는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애플 주가가 이 수준에 머무른다라는 전제하에 엔비디아 주가가 2%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 시가총액 순위가 뒤집히게 됩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 이번 주 일요일 대만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담당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젠슨항 CEO가 이 자리에서 이 AI가 불러올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한 강조, 그리고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 언급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빴지만 M&A 그리고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짚어볼 만합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마라톤 오일이 있었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마라톤 오일 지분 전체를 17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마라톤 오일은 미국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유전 사업권을 쥐고 있습니다. 코노코필립스는 이번 M&A를 통해서 20억 배럴 규모의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오일 메이저 기업들이 이 유전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을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석유와 가스 수요가 당분간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석유 생산업체들이 대규모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는 세일즈포스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세일즈포스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44달러로 예상치 2.37달러를 웃돌았지만 이 매출은 91억 3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도 월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은 최대 92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 월가에서는 93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 역시 회사는 2.36달러를 제시했는데 월가에서는 2.4달러 정도를 기대해 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힘을 쏟으면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 구독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세일즈포스 주가는 시간외에서 1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